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뇌관이었죠. 강북을 과연 박용진 의원이 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인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폭행범 변론 과정에서 했던 변론들,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설화를 겪었고 결국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후보로 전략 공천하느냐. 박용진 의원은 아니다. 애초에 지금 그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박용진 천액이에요. 예. 이 부분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으로 박용진 또 이 공천을 받는 정당으로 우리 정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걸 만방해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행적을 보면 박용진을 최하위 그룹에다가 의원 평가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30% 감산을 당하도록 해버리고 지난번에는 거기에 그 낙곰수로 유명한 정봉주를 투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봉주가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 정봉주가 그동안 했던 말이 논란이 돼서 정봉주가 부득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 되니까 조수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뭐 강북을에서 활동을 한 일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을 갑자기 이제 경선 상대로 붙인 거예요.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고 노무현 재단 이사.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게요. 그걸 전국 권리당원 70%, 그 지역의 30% 이렇게 배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 그게 과연 민주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요 사법심사를 받으면 난 논란이 크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든 거기에서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기자들 앞에 아주 잔인하게 발표를 합니다. 야, 이게 감산할 필요 없고 가산할 필요 없다. 봐라, 이러이러하다. 응? 그래서 박용진이 일방적으로 져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세 중에 데이터를 읽었어요. 예, 데이터를 다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조수진이가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다. 그런데 그 조수진은 강북을에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처 못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논란이 된 것은요. 여당뿐 아니라 야당 신문까지도 야당직이라고 불리는 가령 경향신문 같으면 오늘 아침에 사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 2차 성폭행, 2차 가해를 한 자를 공천을 줄 수가 있느냐. 경향신문에 사설을 쓴 겁니다. 내가 참 우리 진보 좌파 신문들 보면서 가끔가다 고개를 끄덕거릴 때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 경향신문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언론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같이 신문을 보다가. 할 말은 하는구나. 예, 할 말은 이렇게 한다. 근데 진보 좌파 언론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여성단체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죠. 여성단체도 들고 일어났죠. 예, 다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인면수심이다. 인면수심이 뭡니까?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 속에는 짐승 같은 마음이다. 아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보호받고 변론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짧게. 제가 그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는 서울 시내 개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00명이 안 됐어요. 그랬으니까 가령 사건 수임 같은 걸 큰 걱정하지 않고 뭐 돈을 벌려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 몰라도 안 그러면 느긋하게 편안하게 아주 품위 있는 변호사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들 국선 변호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부장을 하고 있는 그 형사합의 23부, 24부에 제가 국선 변호를 신청을 했어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23부뿐 아니라 25부까지 3개 부에 내가 국선 변호를 맡았는데 그 일이 많아요. 한 건 하면 7만 원 줍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내가 그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가령 성범죄 사건 있잖아요.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7건이나 내가 무죄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으로부터 정말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나는 정말 조수진 같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론을 할 때 피고인들을 변호를 할 때 어느 순까지 변호를 할 건가 늘 고민을 해요. 저도 강남에서 조울증 환자가 그 할머니하고 5살 먹은 꼬마가 들어온 걸 자기 보고 비웃는다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를 변호를 하다가 유가족들에게 내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 하지만 국선 변호인으로 딱 떨어지면 변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 가문은 꼭 해달라.
이 변호를 하고 나오는데 그 유가족 한 분이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가령 10살짜리 꼬마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 성병이 그 옮겨진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뭐 아버지한테 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다른 못할 사람이 말이죠. 옮았다 이런 식으로 예. 2차 가해를 하면요.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네. 그럼 평생을 가요.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줘 버린 거예요. 예.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다른 사건을 쭉 보면 많단 네. 말이에요. 예. 이런 분을 가령 공천을 줬으니까 지금 여성 단체뿐 아니라 예. 일반 인권 단체들에서 다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